그 매도하기 딱. 좋은 날씨네. 그 매도하기 딱. 좋은 날씨네. 어이,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주라. 어이, 이중구. 회장님을 죽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지. 예?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그 뭐다. 괜찮아, 이종구야. 천천히 물 안 받아. 난 내 라이터만 써.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만, 그만.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 얘들아, 가자. 잠깐! 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만 먹게 해줘라. 뭐 갈 때 가더라도 귤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야. 이 세상에서 먹는 마지막 귤이구만. 너 지금 장난하냐? 나 천하의 이중구야. 귤 속껍질을 안 먹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제가 조정의 뷰를 올렸더니 바로 또 나스닥은 0.5%의 반등이 나오네요. 인간지표 확실하게 인증했고요. 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어쨌든 횡보입니다. 금주는 횡보의 장이었습니다. 오프닝은 현재 나스닥 상황과 너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잠시 웃고 가시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 장 마감은 다우지수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은 장초에 급락을 하다가 갑자기 파월의 발언쯤 해서 상승으로 돌변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월의 발언 이전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상승을 반납할 수도 있다고 했고, 파월의 발언 이전에 하락을 보이면은 그 하락폭이 좀 완화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나스닥이 큰 상승을 했으니까 0.5%면 현재 장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상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수치죠. 어쨌든 저는 틀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긴 방향은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조금 노여움을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P 500 좋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장 약했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해준 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S&P와 다우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1포인트 오른 67로 마감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공포지수가 67로 높아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공포지수가 또 오르고 나스닥이 또 오르면 이젠 비중 70%, 공포지수 70이 될 시 비중 10%씩 던져버리겠습니다. 계획대로 갑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파월이 어제 무슨 또 헛소리를 했나 살펴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는 추측, 시기상조, 인플레 목표까지 진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정책을 더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제가 예상대로 냉각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더 올릴 수가 있다. 라고 말했죠. 파월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 금리 인하 내년에 할 거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나스닥에 타라.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파월이. 왜냐면 파월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연설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파월이 우리가 원했던 걸 얻고 있으며 이제는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한 게 시장은 롱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하고 주가를 들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라켓님이 새롭게 또 저의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군요. UDT에 가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어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군과 UDT 회원분들은 저의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하고 시청해주시면 매매하시는데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덴코로션 체크하겠습니다. 푸덴코로션이 드디어 7월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0.78. 제가 보는 나스닥의 큰 매도 타이밍은 0.75에서 0.70 또는 0.60. 근데 0.60까지는 진짜 엄청나게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거기까지는 내려가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0.7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더 크게 매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포의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주식을 이미 매수를 해놨기 때문이죠. 그럼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어제 12월 1일에 순매수를 보면은 속스를 많이 샀네요. 그래서 속스리 조금의 반등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간 순매수를 보면은 TLTW, SCHD, YNN 이런 걸 왜 사는 거죠? 이런 걸 사는 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걸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방향과는 조금 틀리기 때문입니다. 주간 매도 상황을 보면은 속슬과 TQ를 분할 익절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키움 개미님들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한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장기적으로 주간 매도, 이 장기적인 이 분할 매도를 보면은 키움 개미님들도 대부분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키움 개미님. 일간 순매수 동향은 항상 고맙고요. 그럼 QQQ와 TQQQ의 주봉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무려 5주간, 여기도 5주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적이 있었나 싶게도 조정이 없이 그냥 쭉 상승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 주는 십자 도지 캔들을 보이면서 약간의 상승세가 주춤주춤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자리, 여기죠. 보이십니까? 파랑색 십자 도지 보이시죠? 여기서도 주춤주춤 하다가 마지막 불꽃을 확 내뿜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락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내심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막 주간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MACD 양봉이고요. MACD 양봉이고 이제 막 과매수권이다. 주간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를 닿았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를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급격한 상승이 나오려면은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올라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개별주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이 시장 전체를 평균하는 ETF 레버리지에서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일어났죠.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려. 하지만 이것은 극희망회로고요. 항상 우리는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유연한 사고를 장착해야 될 시기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캔들로 보면 굉장히 이번 주에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종가 0.1%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봉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만 5개의 일본 캔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 주봉 캔들은 굉장히 속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 주봉 캔들을 보면은 어쨌든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횡보 조정장이 올 거라는 뷰는 여전히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상승이 꺾였다는 캔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요. 그래서 저는 아직 롱을 90%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5%씩 2번 분할 익절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하락이 와도 저는 수익권이거든요.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지 말고 우리 좀 길게 보자고요, 여러분. 길게 봐야만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에 RSI 다이버전스, 일봉상 주가가 내려가지만 RSI는 올라간다. RSI 다이버전스의 기술적 반등은 중앙 이평선까지가 끝이에요. 나왔잖아요. 중앙 이평선까지 끝.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볼린저 밴드 확실히 좁아지고 있죠. 이제는 힘을 응축하고 방향성이 나올 때가 곧 도래하는 것입니다. WTI는 어제 하락했죠. 근데 주가는 내려가는데 RSI는 올라간다. 물론 여기서 WTI가 큰 급락이 나오고 이 전저점을 깨는 급락이 나올 시
RSI가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유가도 RSI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가의 반등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주황색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까지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차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면서 그날 1% 뛰고 2% 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상위 0.1%의 선물 시장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노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차트를 진짜 빠르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볼 수밖에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길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익을 내려면 길게 봐야 하고, 제발 탄타 치지 마세요. TQQQ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11선, 지켜줘야만 하는 11선을 다시 터치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앙 이평선, 주황색 중앙 이평선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대로 그냥 횡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횡보를 해서 21선 지지받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1선을 지지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주가의 기본이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며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냥 계속 또 횡보를 해서 중앙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이평선을 들어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쏙술도 똑같죠. 쏙술은 어제 중앙 이평선을 터치할 뻔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11선을 터치하는 선에서 잘 마감해줬네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불주 차트 보겠습니다. 불주 황제 넘어가려다가 차트를 보니까 11선을 이탈해버렸네요. 불주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나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지를 더 이상 황제로 받들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살짝 오고 있는 듯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불지나 뭐 속술이나 TQ나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비중 5%씩 이미 매도한 상황이고요. 아직 90%는 갖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왕, 영원한 황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왕의 자리, 그 황제의 자리는 주인을 바꾸는 거죠. 불주, 그래도 난 네가 좋다. 추가적인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숏의 일봉 보조지표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 초반에 크게 들어 올렸으나 파월의 등장 이후로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여줬지만 보조지표상으로는 빨간색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MACD 빨간색이 떠 있죠. 미세하게 떠 있어요. 살짝 안 보이지만 이 반등의 끝은 기본적으로는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까지는 뭐 당연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횡보하더라도 이평선은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평선의 이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위로 꺾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차피 롱이 오르면 숏은 내리고 숏이 오르면 롱은 내리기 때문에 숏과 롱의 차트를 동시에 봐야 돼요, 여러분. 현재는 여전히 아주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이평선을 터치할 수 있는 확률은 더 큰 편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숏은 타지 않는다고. 왜냐면 숏을 타는 것은 단타를 쳐야 되고, 단타를 친다는 것은 밤을 새야 되고, 밤을 샌다는 것은 그 다음날에 우리는 본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숏을 타진 않지만 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숏의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시장은 급변할지 모르니까요.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바뀌는 일간 순매수 현황을 보면은 TMF 올라와 있고요. 핀더더, 저는 중국이 묻은 주식들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중국이 묻은 주식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주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또 나쁜 생각이지만, 근데 저 개인적인 성향상 중국이 묻은 주식은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장기 우상향을 하는 것은 전 세계의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미국에 투자하면서 중국 걸 같이 삽니까? 단타 치려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물론 저의 방법은 맞는 방법이 아닐 확률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냥 중국이 싫어요, 저는. 중국 안 사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의 폭탄 돌리기 패턴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는 패턴은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빅테크들이 먼저 쭉 오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상승이 오죠. 왜냐하면 키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개잡주, 도대체 이런 걸 왜 사는지 모를 개잡주가 미친 급등을 합니다. 하루에 막 10% 오르고 막 10% 20% 오르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잡주가 급락하면서 서서히 폭등장은 끝나게 되고 하락은 역순이죠. 이렇게 나스닥의 급등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중소형주 상승과 개잡주의 급등의 초입인 것 같습니다. 뭐죠? 곧 나스닥의 이 폭등장이 끝나가려 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차트를 보고 올바르게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 계좌는 행복해야 되며, 도대체 이걸 언제 매도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중소형주를 몰빵하고요, 개잡주에 몰빵하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수익률은 작을 것이며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주식을 반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주식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공부하시고, 남들이 공포의 주식을 못 살 때 그때 주식을 사고, 남들이 주식을 못 사서 안달할 때 나스닥은 신이다, 나스닥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전업 주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남들이 할 때 주식을 그분들한테 비싸게 주고 또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첫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제 첫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왜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화가 날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상승장을 즐기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소액이면 뭐 단타를 치시려면은, 굳이 또 단타를 치시려면은 지금도 계좌주에 베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화이팅!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화이팅!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대로 추세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대로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고 하면은 코인의 공포지수는 75가 넘어갈 것이라고 했죠. 제가 또 틀렸네요. 74네요. 75가 넘어갈 줄 알았는데 74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승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곧 당장 내일이라도 분할 매도를 시작한다는 뷰는 여전하고요.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요. 비트코인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다. 버크셔 해서웨이 CEO, 찰리 멍거의 단짝, 워렌 버핏. 여러분, 주식시장이 최근 많이 좋고 코인 시장도 최근 많이 좋아서 행복하시죠?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그랬듯이 파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기가 있으면 또 언제 그랬느냐 싶게 안 좋은 상황이 언젠간 또 옵니다. 지금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또 자기의 실력은 최고다, 내가 짱이야, 이런 자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이 좋아서 여러분의 계좌가 행복해진 겁니다. 착각하면은 다음 하락장이 올 때 계좌가 박살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고요? 저는 주식을 13년 동안 했어요. 이러한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승이 언젠간 끝날 걸 알기에. 여러분, 주식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모두가 다 롱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항상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이러한 시장에서 또 배울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겸손하시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사랑해줬으면 하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예요. 본질을 잊지 마세요. 주말은 주식창을 잠시 닫고 사랑하는 사람과 주말을 보내세요.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